자, 이번 시간에는 이 화학평형의 맨 마지막 내용이죠. 르샤틀리의 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르샤틀리의 원리도 역시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15장에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되게 쉬운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 르샤틀리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쉬운 개념 하나로 앞으로 공부하는 일반화학 전체가 편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르샤틀리의 원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르샤틀리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반대로 르샤틀리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지팡이로 짚고 다녀야 됩니다. 더듬어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식으로 계산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르샤틀리의 원리를 알면은 반응이 어느 쪽으로 일어날지, 클지 작을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얼만큼의 값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선 이제 예상했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르샤틀리의 원리를 모르면은 얘가 뭐 무슨 값이 나올지, 양수일지 음수일지 클지 작을지도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계산으로 가지고선 그냥 복잡하게 계산해야지 겨우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르샤틀리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평형, 화학평형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산염기 평형, 그 다음에 화학연력학, 전기화학까지 계속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이것도.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할 때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얘가. 그럼 이제 A, B, C가 공존하면서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에서 이 평형을 깨는 요소들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평형이 깨질까요? A를 더 첨가한다든가 아니면 더하거나 뺄 수 있겠죠? B나 C도 역시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교란이 되는 거죠. 평형을 교란을 해서 이제 새로운 평형으로 가게 됩니다. 또 뭐 온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갖다가 높이든지 낮추든지, 아니면 뭐 용기의 부피를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평형을 교란시키는 요인들이 가해졌을 때, 여기에 가해졌을 때 이 개는 평형이 깨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평형을 찾아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찾아가냐면은 이렇게 가해준 교란 효과를 흡수하는 쪽으로 평형의 위치가 이동된다 이겁니다. 흡수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A를 만약에 확 첨가했다고 해보죠. A를 확 첨가했어요. 평형에 도달해 있는 개에다가 A를 확 첨가했습니다. 그러면은 평형의 위치가 어디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샤틀리의 원리는. 그죠? 이렇게 가해준 A를 흡수하는 쪽으로. 흡수하려면은 정반응이 진행돼야 되나요?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나요? 그죠? 정반응이죠. 정반응이 진행돼야지 가해준 A가 줄어들면서 그 효과를 흡수하는 쪽으로 새로운 평형을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평형에 도달했을 때 C는 더 많은 농도를 가지고 있겠죠. 자, 만약에 C를 확 첨가했다. 만약에 평형에 도달해 있는데 그 개에다가 C를 확 첨가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여기서도 가해준 C의 농도를 흡수하는 쪽으로 평형의 위치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얘가 발열 반응이었어요. 발열 반응인데 온도를 확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확 올렸다라는 것은 여기다 열을 가한 거죠. 열을 가하면은 이 열을 흡수하려면은 정반응이 진행되나요? 역반응이 진행되나요?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역반응이 진행돼야지 열을 흡수하면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은 역반응은 흡열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가해졌을 때 이 교란 효과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역반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반응이. 자, 만약에 얘가 전부 기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압력을 확 가했습니다. 압력을 가해가지고선 부피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기체 몰수가 지금 여긴 2몰이고 1몰이잖아요. 압력을 가하면은, 압력을 흡수하려면 기체 몰수가 더 많아져야 되나요? 아니면 기체 몰수가 줄어들어야 되나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체 몰수가 줄어드는 방향인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간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 변화, 온도나 압력, 부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샤틀리의 원리는 어떤 뭐
식을 가지고선 계산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제 N2 오퍼가 이 NO2가 되는 그 반응입니다. 그리고 델타 H0가 58kJ이네요. 이게 발열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델타 H가 양수면은 흡열 반응이에요. 일기압하에서 이 반응이 진행될 때 58kJ의 열을 흡수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체로 놓으면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열 이렇게 쓰면 됩니다. 58kJ를 여기다 쓰든가 아니면 그냥 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마치 열이 반응물처럼 우리가 간주하게 되는 거죠.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열을 생성물에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르샤틀레 원리를 적용하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전부 기체죠. 여기다가 N2 오퍼를 더 첨가했다 이거예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N2 오퍼를 확 첨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형 위치가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죠? 얘를 흡수하는 쪽이니까 그 반대쪽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얘가 이제 흡수되고 열이 또 흡수되겠죠. 열이 흡수가 되면서 NO2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응이 진행되고. 자, NO2를 없앴어요. 여기 있는 걸 확 없앴습니다. 평형이 있는데 얘를 자꾸 없애요. 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효과를 흡수하려면 얘를 더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정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압력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늘어났냐면은 addition of N2. N2 기체를 집어넣음으로써 전체 압력이 늘어났어요. 그럼 평형 위치가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이거는 이동하지가 않습니다. 자, 꼭 아닌 것 같죠? 지금 압력을 높이면은 왼쪽으로 갈 것 같죠? 전체 압력이 높아지는 거랑 얘네들의 부분압이 커지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질소기체를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볼 때 여기에 N2 오퍼도 막 날아다니고 NO2도 막 날아다닙니다. 여기에 질소기체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N2가 들어왔어요. 전체 압력은 당연히 증가하죠. 왜냐면 전체 압력은 얘네들의 부분압의 합이니까. 하지만 얘네들의 부분압이 지금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N2가 들어올든 말든 온도와 부피가 변함이 없으면은 얘네들의 부분압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부분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기에 A가 1몰 농도, B가 1몰 농도 녹아 있는데 C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부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A의 농도랑 B의 농도가 무슨 변화가 있나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변함이 없겠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2가 얘네들이랑 실질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형의 위치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의 부분압이 변함이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N2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비활성 기체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을 집어넣어도 평형 상수도 물론 변하지 않고 평형의 위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 좀 다른데요. D는 볼륨을 인크리즈 했다. 부피가 확 팽창했어요. 그러면은 압력이 뚝 떨어지겠죠. 인제는 얘네들의 부분압도 뚝 떨어집니다. 그죠? 아까 N2를 첨가하거나 N2를 뺐을 때랑은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전체 부피를 갖다가 확 팽창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몰수가 더 넓은 공간 안에 퍼지는 거니까 얘네들의 부분압이 떨어집니다. 얘네들의 부분압이 떨어지면 이 효과를 흡수하려면은 기체 몰수가 많이 생기는 쪽으로 평형 위치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압력을 확 가해가지고 질소를 집어넣어서 압력이 증가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피를 갖다가 확 줄여가지고선 전체 압력을 증가시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기체 몰수를 흡수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온도가 감소됐다. 자, 얘가 흡열 반응이니까요. 열은 여기다 쓸 수 있었죠. 반응물처럼. 근데 온도가 내려갔다. 그럼 얘를 없애는 셈이잖아요. 얘를 없애는 셈이면은 평의 위치가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얘를 생기게 하는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르샤틀리의 원리를 우리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경우 중에서 평형상수 자체가 변하는 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2, 3, 4 A, B, C, D, E 중에 그쵸. 평형상수가 변하는 거는 바로 2밖에 없습니다. 2. 얘는 평형상수가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그러면은 온도가 감소했을 때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얘가 더 많아지는 거죠.
평형의 위치에서 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평형상수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죠? 얘가 없어지니까 역반응이 진행되고, 얘가 더 많아지죠. 평형상태에서. 그러니까 평형상수는 더 작아지게 돼요. 자, 얘는 평형상수가 작아지지만 나머지 애들 N2오퍼를 가하든 없애든 뭘 하든 또 촉매를 첨가하든 말든 압력을 키우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평형상수는 항상 변하지가 않습니다. 평형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온도밖에 없어요. 온도.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할 때 이제 평형의 위치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도 중요하지만 평형상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르샤틀리에 원리는 촉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촉매를 가한다고 해서 어떤 평형의 위치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것도 아니고 평형상수도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속기 쉬운 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건데요. 불균일 평형이에요. 자, 이 반응식 있을 때 여기다가 물을 확 가했습니다. 물 액체를 확 가했어요. 그럼 평형의 위치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얘는 생성물이죠. 그럼 얘를 흡수한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순수한 액체죠. 순수한 액체는 많든 적든 평형 상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요. 평형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을 첨가하든 말든 순수한 액체 물을 첨가하든 말든 평형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때 여기다가 주석 고체를 갖다가 확 가했어요. 그럼 평형의 위치가 어디로 이동할까요?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많이 넣든 안 넣든 르샤틀리에 원리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평형의 위치도 변화시키지 않고 평형상수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르샤틀리에 원리를 봤고요. 간단하게 르샤틀리에 원리가 실제적인 그 공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히 예를 보겠습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예인데요. 질소 기체랑 그 다음에 수소 기체로부터 암모니아 기체를 만드는 그런 공정입니다. 하버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리고 계수는 지금 1대 3대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암모니아를 제일 많이 만들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공정을 만들어야지 암모니아를 제일 많이 수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은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을 하면 되죠. 잠깐만요.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 N2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지금 정반응이 진행돼야 되니까 N2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N2랑 수소는요,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어떻게 될까요? 생기는 암모니아는 내비둬야 되나요? 제거해야 되나요? 계속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르샤틀리에 원리로 평형의 위치가 계속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높아야 좋나요? 낮아야 좋나요? 낮을수록 좋죠. 그죠? 왜냐면은 낮을수록 르샤틀리에 원리로 암모니아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떨까요? 높을수록 좋나요? 낮을수록 좋나요? 얘네들이 전부 기체니까 기체 물수가 지금 3몰에서 2몰로 줄어들잖아요. 압력이 높을수록 정반응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얘네들은 많을수록 얘는 계속 퍼내고요. 압력은 클수록 온도는 낮을수록 암모니아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기에는요, 계속 N2랑 H2를 계속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하고 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여기에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남아도는 N2나 H2나 아니면 반응한 결과 암모니아가 막 섞여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암모니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앱니까? 그죠? 암모니아는 분자간 힘이 훨씬 세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은 다른 거는 그대로 기체로 남아 있는데 얘만 액체로 응축이 돼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암모니아를 계속 이제 빼내면 되고요. 분리하고 남아 있는 그 기체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온도는 이제 압력은 굉장히 높여야 되죠. 압력을 뭐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온도입니다. 온도. 자,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온도를 낮출수록 연력학적으로는 유리하죠.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 예, 속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평형은 속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이게 얼만큼의 속도로 생기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느냐 적게 생기느냐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공정상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릅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빠릅니까? 온도가 높아야 빠르죠. 자, 그러면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왜냐면은 온도를 높이자니 평형으로다가 평형 때문에 안 되고 온도를 낮추자니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죠?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 자, 촉매는 뭘 어떻게 썼나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했었죠. 그러니까 온도는 적당히 높이고 온도는 적당히 낮추고요. 그 대신 촉매를 쓰는 거예요. 촉매를 써가지고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산화철 촉매, 철 촉매 같은 걸 쓰면서 온도는 한 500도씨로 이렇게 맞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르샤틀리에 원리가 이용되는 예를 봤고요. 하여튼 르샤틀리에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간단하죠. 우리가 15장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내용들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평형상수 K, 반응지수 Q,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르샤틀리에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산염기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